자, 이번 영상은 이제 적분 첫 시작인데, 적분 첫 시간인데, 여기 전부 한꺼번에 다 하기에는 양이 조금 많아서, 일단 여러 가지 적분법 요것과 치환적분법에 대한 뭐 공식이나 유도 과정 정도까지만 할 예정이야. 우선 여러 가지 적분법 하기 전에 우리가 수2에서 배웠던 그 적분 기본 공식 있지? 여기 xn제곱은 적분하게 되면 적분 공식 차수에다가 1을 더한 것에 역수가 x의 개수가 되고, 자, 그리고 적분상수는 생긴다. 자, 여기서 우리 수2에서는 요 n이 자연수에 대해서만 다루어 봤어. 자, 여기서는 이 여러 가지 함수의 부정적분에서는 특히 요 x의 n제곱에 대해서는 여기 이제 미적분책에서는 n이 실수에 대해서까지 확장이 되었어. 지수에 확장이 되었다. 자, 그 말은 이 n에다가 단순한 자연수가 아니라 뭐 분수도 가능하고, 뭐 소수도 가능하고, 무리수, 루트도 가능하고, 그리고 음수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야. 근데 여기서 딱 한 가지 구분해야 될 건 n이 마이너스 1인 경우, 자,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이 부분이겠지? 요 n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하는 요 x의 개수가 n이 마이너스 1일 때는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에 n이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이 공식을 쓸 수가 있다. 그리고 n이 마이너스 1인 경우, 곧 x의 역수의 경우는 로그 미분법에 의해서 자연 로그로 적분이 가능하다. 이건 n이 1일 때겠지. 그렇게 해서 xn제곱의 부정적분 알아봤고, 자, 요 공식이 뭐 별거 아닌 단순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자, 이 공식을 통해서 우리는 상당수의 함수들의 적분을 할 수가 있어. 그 다음 지수함수의 부정적분. 자, 이것도 뭐 미분을 거꾸로 하는 게 적분이라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뭐 2x제곱을 미분하면 2x제곱이기 때문에 2x제곱의 적분도 2x제곱이고, 그리고 a의 x제곱을 미분하게 되면 a의 x제곱에 자연로그 a가 곱해지는 것처럼, 이걸 반대로 생각했을 때 자연로그 a라고 하는 건 하나의 상수이자 실수배이기 때문에 a의 x제곱에 적분을 할 땐 자연로그 x를 양변으로 나누어 주면 돼. 그래서 이렇게 공식이 만들어진다. 요게 미분하고 이게 그 자연로그 a의 위치가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는 있어. 잘 외워두도록 하자. 자, 그리고 지수 적분이 있는데 왜 로그 적분은 없냐라고 할 수 있는데, 로그 적분은 지금 현재 여기선 다룰 수는 없고, 요 다음에 나오는 부분 적분법이라는 걸 통해서만 로그 적분을 할 수가 있어. 다음에 삼각함수의 적분도 이 책에는 지금 공식이 여러 개가 있긴 하지만 이것도 전부 미분을 거꾸로 한 거야. 미분을 거꾸로. 코사인 미분은 마이너스 사인이기 때문에 이 부호가 마이너스가 생겼고, 사인의 미분은 플러스 코사인이기 때문에 적분도 부호는 그대로지. 탄젠트의 미분이 시컨트 제곱이기 때문에 시컨트 제곱에 대해서만 적분 공식이 있고, 코탄젠트도 마찬가지. 시컨트 미분도 시컨트 곱하기 탄젠트이므로 인테그럴 안에 시컨트와 탄젠트의 곱이 있을 때만 시컨트로 적분이 가능하다. 코시컨트도 마찬가지. 특히 요런 코시컨트라든가 코탄젠트라든가 사인의 미분 같은 경우엔, 적분 같은 경우엔 부호가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에 유념해 주면서 이것도 외워야 되겠지. 유도 과정이랄 것도 없어. 미분을 반대로 한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인테그럴 안에 여기 적혀 있는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아닌 삼각비가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적분할 수 있느냐? 물론 삼각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변형을 통해서 적분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적분이 불가능한 경우도 생각보다 많아. 그래서 삼각함수에 대한 이 적분은 적혀있는 공식만이 뭐 완벽하다 또는 적혀있는 공식이 만능이다는 아니야. 인테그랄 할 수, 적분할 수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 어렵다고 봐야 돼. 특정한 이제 특이한 형태의 적분들은 몇 개 암기해 두는 것도 괜찮아.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아까 로그 적분은 부분적분법이라는 걸 통해서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초월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중에서 지수와 삼각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식, 몇 가지 공식을 통해서 다양한 문제 유형들을 풀어 나갈 예정이야. 자, 우선 xn제곱의 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문제들부터 볼게. 대표 유형 1번에 1번. 자, 분모가 이런 단항인 경우엔 분모가 단항이고 분자가 다항식이다. 그랬을 때 분수 형태를 이렇게 분리시킬 수가 있지. 그래서 분리시키고 x 적분은 2분의 1 x제곱이고 상수 적분은 1차항이고 특히 이런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같은 경우엔 지수의 확장을 이용해서 지수를 마이너스 2제곱근으로 마이너스 2제곱으로 바꾸면 지수에다가 1 더하고 역수치해주면 플러스 1이 되고 x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겠지, 그지? 이렇게 빨강색으로 적은 부분은 이제 수투에서는 배우지 않은 여기 이제 실수로의 지수 확장에 의한 적분 공식이다. 자, 2번 같은 경우에도 루트 x 플러스 1 분모가 참고로 우리가 적분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 또는 적분에서 우리가 상당히 적분이 어려운 부분은 분수 형태야. 분수 적분은 사실 여기 아까 공식에서도 얘기했었지만 x분의 1의 경우가 유일하게는 아니지만 x분의 1이 이렇게 로그로 적분되는 공식이 있고 그 외에 분수 형태들은 대체로 다양한 변형을 통해서 뭐 xn제곱꼴로 바꾼다던가 아니면 삼각비가 들어갔을 경우에 부분수 형태로 변형시킨다던가 지수도 마찬가지. 우리 부분수에 대한 것들은 조금 이따가 내가 간단하게 보여줄게. 자, 일단 2번 같은 경우에도 분수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분모가 무리식이므로 유리화를 해보자. 분모 분자에다가 유리화를 하기 위해서 루트 x 마이너스를 곱하면 분모는 x 빼기 1이 되므로 분자 x 빼기 1과 약분되겠지. 자, 그래서 인테그랄 안엔 루트 x 마이너스 1이 남게 되고 자, 루트 x 같은 경우는 지수 확장에 의해서 x 2분의 1제곱으로 바꾸면 x 2분의 1제곱 같은 경우엔 요거 위에 공식 차수에다가 1 더하고 역수를 취하면 밑에다 적을까? 요거 적분해주면 1 더하면 2분의 3 역수 3분의 2 그리고 x의 2분의 3제곱 그리고 상수는 1차 이런 식으로 적분이 되겠지. 적분상수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 그럼 세 번째, 자 분모가 일단 단항식이고 분자는 제곱식 전개해보면 루트 x 플러스 1 전개하면 x 플러스 2루트 x 플러스 1인데 분모가 x라는 단항식이기 때문에 아까 2번에서와 마찬가지로 1번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리시킬 수가 있지. 그래서 1과 x분의 루트 x는 차수 형태로 바꾸면 지수 확장으로 바꾸면 마이너스 2분의 1차 x분의 1은 이건 로그로 적분이 가능하지. 자, 그래서 상수 적분하면 x의 마이너스 2분의 1차는 차수에 1 더하고 역수치하면 2니까 원래 실수배 2와 곱해지면서 x의 2분의 1차 그리고 x분의 1은 로그로 적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공식이니까. 그리고 적분상수.
만약에 풀이하다가 내가 적분상수를 빼먹어도 원래는 적분상수가 생긴다, 또 적분상수를 적어야 된다, 그건 기억을 하자. 지금은 적분하는 어떤 방법, 적분 공식에 대한 걸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상수는 빼먹어도 좀 이해해줘. 다음에 지수의 적분. 자, 밑이 2인 적분의 경우는 공식 그대로 쓰면 되는데, 자, 문제는 여기 x에 플러스 3이라고 들어가 있지. 자, 요 경우에는 지수 법칙에 의해서 2의 세제곱은 그냥 이건 실수배일 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요 지수, 변수 x가 들어가 있는 요 지수 함수인데 밑이 2이기 때문에 얘는 적분을 해도 똑같이, 그래서 실수배 2의 세제곱 그대로 있고 2의 x제곱은 미분해도 2의 x제곱이니까 사실 똑같아. 뭐 언제 다르냐? 요거는 x의 개수가 1이 아닌 경우는 달라져. 근데 x의 개수가 1인 경우는 뭐 물론 3이 아니라 어떤 상수 k가 있더라도 얘는 적분해도 그대로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당연히 밑이 2가 아닌 경우에도 역시 x개수가 1일 경우에는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로그의 적분공식처럼, 얘는 뭐 a는 당연히 양수일 거니까 자연 로그 a가 분모에 들어가 있겠지, 그지? 실수배로. 자, 그러면 두 번째, 요 밑이 2인 x 개수가 1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자, 일단 2의 3x제곱 같은 경우에는 뭐 2의 3제곱에 x제곱이라고 바꾸면 x 개수가 이제 1이 아닌 게 되지. 아니, 1로 바뀌지. 그래서 얘는 8의 x제곱으로 변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분해도 8의 x제곱 그대로 분모가 자연 로그 8이 들어가겠지. 자, 이거를 매번 이렇게 변형을 시켜서 해야 되느냐? 이제 그건 아니야. 요것도 하나의 공식처럼 만들어 버릴게. 밑이 2이던 2가 아니던 x 개수가 이렇게 1이 아닌 경우에 요때 우리가 적분하는 방법 공식처럼 바꾸자. x 앞에 있는 요 개수가 1이 아닌 경우엔 그 개수의 역수를 실수배로 곱해주자 라고 일단은 공식처럼 외우자.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요 다음 단원에 나오는 치환적분이라는 걸 통해서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치환적분을 통해서 이거 유도가 되는데, 일단 지금 나왔으니까 x 개수가 1이 아닐 땐 그 개수의 역수를 실수배로 곱한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풀었었던 얘 같은 경우에도,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뭐 밑이 2인 지수인데 x 개수가 3이잖아. 그래서 3의 역수를 실수배로 곱해주고 지수는 그대로 대신에 분모에 자연로그 2가 남지, 그지? 파란색으로 적어놓은 이 결과물과 처음 우리가 풀었던 요거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해보면 아마 같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 다음에 2번.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분수 형태니까, 우리 분수 형태는 적분하기가 힘들다라고 했어. 최대한 분수 형태, 분모를 없애는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생각해야 되는데, 분자가 2의 2x제곱 빼기 1이니까 얘는 합차의 곱으로 인수분해를 해서 분모를 없앨 수 있지. 그래서 변형을 시켜주면 분모가 없어진, 요렇게 간단하게 변형이 됐어. 얘를 적분해주면 되겠지. 2x제곱은 그대로 2x제곱, 마이너스 1은 x, 적분상수 C. 그 다음에 3번의 경우엔 뭐 곱하기로 되어 있는, 분수도 물론 힘들겠지만 이런 곱셈 형태로 되어 있을 땐 다 전개를 해서 5의 2x제곱과 5의 x제곱을 적분하면, 자, 5의 2x제곱 같은 경우는 x개수가 1이 아닌 1차식이므로 그 x개수의 역수를 실수배로 곱해주고, 얘는 분모가 자연로그 5지, 그지?
다음에 5의 x제곱은 5의 x제곱이고 역시 분모는 자연로그 5가 되겠지. 적분상수는 C. 4번의 경우에도 완전제곱식 전개를 하면 9의 x제곱 해도 되고 3의 2x제곱. 자, 일단 완전제곱식을 전개하고 각각의 항을 적분하게 되면 밑이 3인 2의 x제곱은 x계수의 역수, 그리고 분모는 자연로그 3, 분자는 3의 2x. 그 다음 2는 실수배, 3의 x제곱은 분모 자연로그 3 이 생기겠지? 그리고 x는 상수니까 1차 항. 자, 이런 식으로 적분이 됩니다. 그 다음 삼각함수 적분 볼게. 자, 일단 분수 분모는 적분이 힘든데 1 플러스 사인이고 분자가 코사인 제곱이야. 자, 이 코사인 제곱은 1 빼기 사인의 제곱이 되고, 자, 분자가 1 빼기 사인 제곱이 된다면 요거는 1과 사인의 제곱의 차로 보고 얘를 합차로 인수분해를 해주면, 자, 적분에서 되게 껄끄러운 부분인 요 분모가 분자의 인수에 의해서 약분되어지겠지. 그래서 식이 간단하게 정리가 되었고, 분모가 제거가 되었고, 요걸 적분하게 되면 1은 x, 사인은 적분에서는 마이너스가 붙는 존재이기 때문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이제 플러스로 바뀌고, 사인 적분은 마이너스 코사인 적분상수 C가 되겠지. 자, 여기서 이제 분모만 잘 처리해주면 그렇게 엄청 어려운 건 없을 거야. 자, 1 빼기 코사인 x 분의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1 빼기 코사인, 분모가 이렇게 1 빼기 코사인이 있을 때는 요건 1 플러스 코사인을 곱하게 되면 합차의 곱에 의해서 1 빼기 코사인의 제곱이 되고, 1 빼기 코사인의 제곱은 또 사인의 제곱으로 변형이 또 가능하지. 분모가 뭐 유리화라든가 뭐 분자의 인수를 통해서 약분되어질 수 없다면, 가급적이면 이런 단항식으로 변형을 시킨다면 우리 분리시킬 수도 있으니까 그걸 기대해 보기 위해서 1 빼기 코사인을 곱하게 되면 분모는 사인의 제곱이 되고, 대신에 분자에도 1 빼기 1 플러스 코사인 x가 곱해졌겠지, 그지? 자, 그러면 분모가 단항식이기 때문에 분모를 이렇게 두 개의 분수로 분리시켜주면 사인 제곱분의 1은 코시컨트의 제곱, 사인 제곱분의 코사인 제곱은, 자, 분모를 사인 x 곱하기 사인 x로 바꾸고, 사인 x분의 코사인 x와 사인 x분의 1은 사인 x분의 코사인 x 같은 경우는 탄젠트의 역수, 코탄젠트, 사인의 역수는 코시컨트가 되겠지. 자, 이거 코시컨트의 제곱과 코탄젠트 곱하기 코시컨트는 그 앞에 우리 삼각함수 적분 공식에 나와 있던 공식에 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코시컨트의 제곱은 마이너스 코탄젠트, 코시컨트 코탄젠트의 곱은 이게 뭐였지? 코시컨트였지? 마이너스 코시컨트 x였지? 공식. 이건 다 공식이다. 그리고 적분상수 C. 조금 생소하지, 그지? 삼각함수의 적분은 뭐 아무래도 쉽진 않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어떤 적분 xn제곱과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기본적인 적분 공식들을 알아봤고, 자,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 모든 함수들을 적분할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없어. 그래서 적분을 조금 더 다양한 함수들의 적분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적분법을 공부할 건데, 첫 번째가 치환적분법이고 두 번째가 이제 부분적분법이라는 게 있는데, 우선 치환적분법의 원리부터 먼저 책에 있는 내용이지만
유도 과정을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 우선 일반적으로 어떤 fx가 있다면 그 fx의 적분을 여기 대문자 fx, 대문자를 우리는 저 원시 함수라고 해. 요즘은 이 단어를 쓰고 있지는 않지만 원시 함수, 원시 함수가 된다. 자, 그런데 이 원시 함수인 대문자 fx에서 요 x 대신에 어떤 g라고 하는 함수가 합성이 되어 있는 거야. 합성. 자, 그러면 이렇게 합성을 해봤어. 자, t라는 함수에 대해서 f라는 함수가 합성이 되어져 있고, 이 합성이 되어져 있는 얘를 t로 미분하는 거야. 자, 원시함수에 gt가 합성되어져 있고 얘를 미분하게 되면 요렇게 바뀌겠지, 그지? 오늘 미분했어. t에 대해서 t로 미분했어. 요건 합성함수 미분법에 의해서. 자, 그런데 얘를 양변을 똑같이 다시 부정적분을 하는 거야. 부정적분. 자, 그러면 원래 요 f의 gt라고 하는 요 함수는 사실은 요 fx의 부정적분이었거든. 근데 내가 얘를 미분했기 때문에 요거는 다시 fx가 되겠지. 근데 걔를 또 미분했으니까, 아니 얘를, 그러니까 요 대문자 fx는 스몰 fx의 적분인데 얘를 t로 미분했기 때문에 미분했으므로 다시 스몰 fx로 바뀌겠지. 그래서 얘는 다시 f 원시함수의 프라임은 다시 스몰 fx가 되고, fx가 아니라 여기 합성이 되어 있으니까 x 대신에 gt가 들어가 있고, 대신에 여기 바깥에 뭐가 붙었어? 지금 g 프라임 t가 붙었지. 자, 그러므로 이 대문자 fx 곧 인테그랄 fx 같은 경우엔 적분하게 되면 요거의 적분하고 똑같다 라고 할 수 있겠지. 좀 복잡하지, 그지? 그러므로 이런 공식이 유도가 된다. 자, 이게 사실 뭐 공식은 공식일 뿐이거든. 요거를 그래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요걸 각색을 좀 했어. 자, 어떻게 이걸 각색하냐면, 자, 이제 인테그랄 우리가 접하게 되는 함수의 형태는, 자, 요런 함수 형태일 거야. 사실은 여기서 이 책의 공식에서는 t라는 함수, t라는 변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요거를 x로 바꿔볼게. 내가 그냥 t를 x로 바꿨을 뿐이다. 변수만 이렇게. 자, 우리가 지금 앞으로 접하게 될 함수의 형태는 요런 형태야. 요런 형태. 자, 어떤 f 합성 gx와 어떤 g'x의 곱의 형태를 띠고 있는 함수 형태를 내가 지금 적분을 해야 돼. 자, 이럴 때 우리가 요 f라고 하는 함수 안에 들어가 있는 요 gx를 얘를 t로 치환할게. 그러면 gx는 t가 되고 fgx도 ft라는 함수로 바뀌겠지. 자, 그러면 이 적분 변수 dx도 t에 관한 적분 변수로 바꾸어 줘야 돼. 그러기 위해선 gx를 t로 치환했기 때문에 얘를 t에 대해 미분하는 거야. 요거를 t로 미분하자. 자, 그러면 gx를 t로 미분했기 때문에 dt분의 dgx 그리고 t 미분하면 1이겠지, 그지? 자, 여기서 야, 이건 x로 되어 있는 거를 t로 미분했으니까 이렇게 적으면 안 되겠구나. 일단 x에 대한 도함수 dx분의 dgx 그리고 dt분의 dx를 더 추가로 곱해줘야 t에 대한 미분이 될 것이고,
우변인 t는 미분하면 1이 되겠지. 자, 여기서 우리는 dx, 이 부분, dx분의 dgx는 우리는 간단하게 g'x라고 적을 수 있고, 여기에 있는 분자의 dx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분모의 dt는 분자로 올라오고, 다음에 g'x는 역수가 취해지겠지. 자, 그래서 요 dx라는 적분 변수 대신에 g'x 곱분의 1에 dt를 대입시킬 수가 있어. 자, 곧 gx를 t로 치환했을 때 이 적분, 인테그랄, 이 부등적분은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변형이 되냐면 dx 대신에 g'x분의 1에 dt가 붙으면서 g'x가 약분되어 사라지는 형태. 그래서 인테그랄 ft의 dt와 같아진다. 자, 책에서는 t로 되어 있고 t로 되어 있는 함수를 fx로 변형을 시켰다면, 나 이거 변수를 좀 바꾼 거야. 그냥 여기 좀 익숙해가지고 내가. 그래서 이렇게. 자, 이게 수식으로 보면은 되게 어려워 보여. 근데 요거 몇 가지 예제를 보면, 아, 이게 그래서 저렇게 바뀌는구나. 생각보다 쉬울 거야. 이건 설명해 줄게. 여기 지금 예제를 보자. 좀 쉬워 보이는 거 먼저. 이게 안 넘어가냐. 자, 우선 3x 플러스 2의 4제곱에 대한 부정적분을 해야 돼, 지금. 요거. 자, 이 함수를 원래 우리가 원래 얘를 적분하려면 이거를 우리가 전개를 해야 된단 말이야. 자, 근데 난 이걸 전개하지 않고 적분하고 싶어. 전개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 속에 있는 4제곱이라고 하는 요 식 안에 있는 밑에 있는 3x 플러스 2를 얘를 t라는 단항으로 치환할 거야. 그러면 얘는 이 함수 자체는 t의 4제곱이 되면서 t 4제곱은 t에 대한 적분 쉽잖아, 그지? 그래서 3x 플러스 1을 t로 치환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게 적분 변수야. 나는 t로 치환했기 때문에 적분 변수도 t로 변형이 돼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적분 변수를 변형시키기 위해서 요 3x 플러스 2는 t라고 하는 요 식을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야. t로 미분하는 거지. 자, 그러면 우변은 1이고 좌변 x항은 t로 미분했기 때문에 실수배 3이 있고 dt분의 dx라고 적을 수 있겠지. 상수 2는 어차피 0으로 되니까 우변의 t는 t로 미분했기 때문에 1이 되겠지. 자, 그래서 요 분자에 있는 요 dx에 대해서 정리해 주면 분모 dt는 분자로, 앞에 실수배 3은 분모로 들어가겠지. 이렇게. 자, 그래서 자, 내가 3x 플러스 1을 t로 치환했을 때 이 부정적분은 t의 4제곱이 되고 dx라고 하는 적분 변수는 대신에 3분의 1의 dt로 변형이 된다. 자, 3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어차피 실수배이기 때문에 실수배 앞으로 빼내고 t 4제곱에 대한 적분은 5분의 1의 t 5제곱이다. 이렇게 적분을 먼저, 인테그랄을 먼저 벗겨준 다음 원래 치환했던 t 대신에 다시 3x 플러스 2라고 하는 것을 원래대로 환원시켜주면 되겠지. 이렇게. 자, 요 부분, 요렇게 치환하는 걸 우리가 치환적분이라고 해. 자,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결론을 놓고 분석을 좀 하자면, 원래 x 앞에 개수가 1이 아닌 1차식의 적분의 경우는 x 앞에 있는 개수인 요 3의 역수가 더 생겼지, 그지? 자, 우리 아까 전에 앞에서 지수 적분할 때 2의 2x제곱 같은 경우에 적분할 땐 x개수가 1이 아닐 땐
x 개수의 역수를 앞에 추가로 곱해준다 라고 했었어. 그 이유는 지금과 같은 현상 때문이야. x 개수가 1이 아닐 땐 이 t에 대한 미분을 할 때 치환을 내가 t라는 문자를 이용해서 치환했다면 x 개수의 역수가 미분해서 생기는 개수의 역수가 적분 변수를 바꾸는 과정에서 붙게 돼. 그래서 노란색 박스 쳐놓은 이 부분이 약간 덤으로 생긴 거야. 덤으로. 자, 이게 덤으로 생긴 거야. 자, 요거를 기억하고. 자, 그렇다면 내가 치환하고자 하는 식이 x에 관한 1차식이 아니라 좀 다른 거 있잖아. 뭐 x에 관한 식이라면 1차식이 아닌 거. 얘를 만약에 미분했는데 그 미분한 식이 지금과 같은 상수 3이 아닌 경우엔 바깥에 여기 이제 치환적분 공식에서처럼 이렇게 G'T라고 하는 게 재물 형태로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왜냐면 내가 T로 미분하는 과정에서 G'T의 역수가 붙게 되기 때문에 적분 변수를 바꾸는 과정에서 G'T의 역수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요 바깥에 이렇게 G'T라는 게 있어야 소고가 되어서 이렇게 변형이 된다. 자, 이것도 설명 들으면 잘 모르겠지, 그지? 이거 한번 그렇게 되는 걸 한번 예를 들어보자. 치환적분의 적용이라고 해서 여기 몇 가지 공식들을 공식처럼 정리해 놨어. 이게 치환적분법이라는 이 유도 과정, 공식의 유도 과정은 뭐 어렵진 않은데 막상 적용시키기가 쉽지 않아. 적분 변수가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아까 내가 말했던 나는 이게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 각색을 한 거거든. 자, 지금 치환적분의 적용 몇 가지는 공식처럼 외우도록 하자. 1번은 우리가 암기를 좀 해야 돼. x 개수가 1이 아닌 경우엔 x 개수의 역수가 실수배로 붙는다. 그것과 그 다음 f 안에 들어가 있는 gx를 t로 t로 치환하게 되면 그 gx의 도함수 gx를 x로 미분해 봤을 때의 도함수가 그 바깥에 곱하기 형태로 있었을 때 치환 적분이 가능하다.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는 앞에 공식에 있는 거랑 같은 거긴 하지만 요거는 내가 몇 번을 유도를 더 해줄 거야. 일단은 2번도 사실 하나의 패턴이고 3번은 사실 2번하고 똑같아. 분모에 있는 fx를 내가 얘를 만약에 t로 치환했어. 그러면 fx의 도함수가 f'x 아니야? 그 f'x가 여기 곱해져 있거든, 분자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분자에 있는 f'x는 적분 변수를 바꾸는 과정에서 약분해서 사라지기 때문에 얘는 결과적으로는 t분의 1의 형태로 이렇게 변형이 돼. 그래서 t분의 1에 대한 적분은 로그로 바뀌는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는 거. 그래서 3번을 뭐 따로 외운다기보단 2번 요 원리를 치환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렇다고 모든 함수를 다 치환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치환할 수 있는 형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요거는 분수함수 적분 좀 이따가 얘기해 줄게. 요거 몇 개만 예를 좀 들어보고. 대표 1번 문제. 자, 요게 아까 전에 우리 그 확인 문제 푼 거랑 뭐 3x 플러스 2의 4제곱이랑은 좀 다르지. 왜냐면 4제곱은 4제곱인데 요게 높은 고차식에 대해서 이 4제곱을 원래는 전개를 해서 거기에 x를 곱해서 5차, 이게 몇 차식이야? 8차의 x니까 총 9차식이겠지, 그지? 9차의 다항식으로 전개를 해서 적분하면 돼, 원래는. 근데 그게 사실상 불가능하잖아. 또는 귀찮잖아, 그지? 그래서 요 x제곱 플러스 1, 요 친구의 4제곱을 전개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얘를 간단하게 치환하고 싶은 거야. 꼭 얘를 치환하라는 부분 없는데
치환 변수, 어떤 식을 치환할 건지 잡는 요령을 알아야 되는 거지. x제곱 플러스 1을 4조 곱하기 힘들어서 얘를 t로 만약에 치환한다면 일단 t의 4제곱이 되는 거지. 되는 거고 t의 4제곱은 적분이 가능한 식이긴 해. 자, 그런데 문제는 x제곱 플러스 1을 미분해봐. x제곱 플러스 1을 한번 미분해보면 얘를 미분해보면 2x가 되겠지, 그지? 이때 요 2x의 x라고 하는 요 인수가 요 바깥에 곱하기가 되어져 있지. 요건 일종의 재물이야, 재물. 약분되어질 수 있도록. 요 재물이 없으면 치환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요 x는 재물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치환을 해볼게. 자, x제곱 플러스 1을 내가 t로 치환했어. 요 식을 t로 미분하는 거야. 그러면 x제곱을 미분하면 2x, t에 대한 미분이기 때문에 뭐 음함수 미분에 의해서 dt분의 dx가 생기겠지. 1은 미분하면 0, t는 미분하면 1. 얘를 dx에 대해 정리하게 되면 2x분의 1의 dt가 될 거야. 자, 우리가 치환을 통해서 우리는 dx와 dt의 관계식을 유도할 수가 있어. 자, 그러면 방금 유도한 dx와 dt의 관계를 통해서 요 해당 문제에서의 x제곱 플러스 1을 t로 변형을 시키게 되면 그리고 dx 대신에 2x분의 1의 dt가 생기겠지. 자, 여기에서 적분 변수를 x에서 전부 t로 바꿨기 때문에 이 식에는 더 이상 x가 남아있으면 안 돼. 그래서 여기 x와 x가 약분돼서 사라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치환이 성공적으로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곧 t에 대한 함수식이고 t에 대한 적분 변수고 t로 적분해주면 되지. 요 적분은 우리가 일반 적분처럼 하면 돼. t의 4제곱이니까 1 더하고 역수 5분의 1이 곱해짐으로 10분의 1의 t 5제곱이다. 적분이 끝났기 때문에 원래 치환했던 식을 환원해 주는 거지. 이렇게 돼. 한 번 더 해볼게. 2번. 자, 루트 3x 플러스 3x 마이너스 2 곱하기 3. 자, 일단 루트라는 식, 원래 루트 x는 x의 2분의 1차로 변형시켜서 적분이 가능한데 x가 아니라 3x 플러스 2가 합성되어져 있는 거야. 자, 합성되어진 식이 요건 1차식이지. 자, 우리 1차식의 경우는 그냥 1차식의 경우 3x 빼기를 t로 치환했을 때 3x 플러스 1을 미분하면 3이고 3이 요 밖에 실수배로 곱해져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변형이 되겠네, 그지? 참고로 1차식은 x 개수가 1이 아니라면 그것에 역수만 추가로 곱해주면 돼. 하지만 적분 변수를 t로 바꾸어 볼게. 그럼 적분 변수 바꿔야 되니까 t에 대해 미분해주면 3은 실수배 3이 상수 3이 되고 dt분의 dx, 마이너스는 미분하면 0, t는 미분하면 1, dx는 3분의 1의 dt가 된다. 자, 요렇게 변수, 적분 변수를 바꿀 식 구해놓고, 요 식 구해놓고 인테그랄 3 곱하기 루트 t의 dx 대신에 3분의 1의 dt. 그러면 3하고 3분의 1이 약분되면서 루트 t는 t의 2분의 1제곱, 2분의 1제곱은 1 더하고 역수치하면 3분의 2 뒤에 2분의 3승이 되겠지, 그지? 이렇게 적분이 가능하다. 자, 적분이 끝났으면 이제 원래대로 환원해 줘야 되겠지? 이렇게. 자, 한 개만 더 해볼까?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이 분수, 분수 형태는 분모에 의해서 적분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분모 때문에 적분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 전체를 우리가 아니면 이렇게 하자. 전체를 치환해도 되고 아니면 루트 안에 있는 x제곱 빼기 3x라는 2차식만을 치환해도 되고 어떤 걸 치환해도 관계는 없어. 문제는 요 x제곱 빼기 3 같은 경우에 얘를 한번 간단하게 미분을 해봐. x에 대해서 미분하면 2x 빼기 3이고 이 2x 빼기 3이라고 하는 식이 분자를 보면 2로 묶었을 때 2x 빼기 3이 되면서 똑같은 인수를 가지고 있지. 내가 치환하고자 하는 식의 도함수가 그 밖에 곱하기 형태로 존재한다면 치환할 수 있다. 만약에 미분해 봤는데 내가 치환하고 싶은 식을 미분해 봤는데 그 다항식이나 뭐 그 인수가 없다면 치환을 할 수가 없어. 현재 이거는 치환이 가능하다는 걸 요 2x 빼기 3이라는 인수가 있다는 걸 확인했지,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치환을 x제곱 빼기 3x를 치환해도 되고 나는 요 루트 전체 분모식 전체를 치환해 볼게. 어떤 거 치환해도 관계는 없거든. 자, 이렇게 놓고 t에 대해 미분하는 거야. 근데 이 루트가 미분하기 좀 쉽지 않으니까 제곱을 해서 루트를 벗겨. 루트 미분하는 거 좀 귀찮잖아, 그지? 루트 제거시켜 놓고 얘를 t에 관해서 미분하는 거지. 자, 그러면 일단 x에 관한 식이므로 x에 대해 먼저 미분을 해. 그리고 t에 대한 미분이기 때문에 음함수, 원래는 x'이라고 적어도 되겠지만 dt분의 dx라고 적는 게 조금 낫지. 여기선 벽면수로 바꿀 거니까. 다음에 우변인 t제곱은 미분하면 t에 대해 미분이기 때문에 그냥 2t가 될 거고, 얘를 이제 dx에 대해 정리하면 2x 빼기 3분의 2t 그리고 dt가 되겠지. 그래서 적분 변수는 이렇게 dx 대신에 요런 실수배가 있고 dt로 변형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적분 변수를 바꿀 수 있는 요게 하나의 패턴 구해놓고 이제 치환하는 거야. 그럼 인테그랄 분모를 통째로 t로 치환했기 때문에 분자 4x 빼기 6은 2로 묶어주자. 그리고 요 dx 대신에 2x 빼기 3분의 2t가 들어가겠지. 2x 빼기 3분의 2t에 dt가 적분 변수 dx 대신에 요 전체를 대입시켜줬어. 자, 그러면 전부 다 t에 관한 식으로 변형이 되었기 때문에 요런 2x 빼기 3은 약분해서 사라지겠지. 자, 여기서는 요 t도 사라지네. 결과적으로 얘는 엄청나게 간단해져 버렸지. 상수 4만 남았네. 자, 적분 변수는 t이기 때문에 4라는 상수를 적분하면 얘는 4t가 되겠지. 이렇게 적분이 끝났어. 적분이 끝났기 때문에 t에다가 원래의 식 루트 x제곱 빼기 3x를 환원시켜 주면 된다. 이렇게. 자, 방금 했던 요 두 가지 문제처럼 내가 어떤 식을 치환할 건지 이제 그거는 이제 연습을 좀 해야 돼. 우리가 어떤 식을 치환했을 때 이 주어진 식이 적분이 가능한지를 볼 줄 알아야 되고, 만약에 내가 어떤 식이든 치환하려고 다 잡았는데 치환이 안 돼, 또는 그 치환하고자 하는 식의 도함수가 이렇게 인수로 존재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존재하지 않아. 그럴 때 쓰는 해법이 그 다음 챕터에 나오는 부분적분법이야. 그래서 치환적분법보다 조금 더 어렵고 쉽고라기보다는 그 다음 단계인 거지. 첫 번째 치환적분법을 통해서 적분을 시도해보고 안 되면 부분적분을 시도하고, 부분적분법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찍을 건데, 만약에 부분적분법으로도 적분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걔는 적분을 못하는 거야. 적분을 하라는 게 아니라 뭐 적분 성질 있지, 그지? 미분을 통해서 인테그랄을 벗긴다던가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거지, 고지고대로 적분을 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니라는 거지. 다음에 3번.
자, 이게 지수 형태로 되어 있긴 하지만 뭐 별다를 건 없어. 중요한 건 요 4제곱을 전개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요 2x 빼기 1을 치환하고 싶어. 그러면 2x 빼기 1을 단순 미분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1은 상수니까 없어질 것이고 2x제곱을 미분해도 2x제곱이니까 이 바깥에 2x제곱이 있네. 아, 얘는 결국엔 재물이다. 이렇게. 그럼 얘는 치환 조건이 가능한 식인 거야. 그래서 치환을 해볼게. 2x제곱 빼기 1을 t로 치환하면 양변을 t에 대한 미분을 하게 되면 2x제곱은 그대로 2x제곱이고 음함수 dt분의 dx t는 미분하면 1. 그래서 적분변수 dx는 이렇게 변형이 되겠지, 그지? 우리는 요게 필요한 거야, 요게. dx와 dt의 어떤 관계. 마치 그 환율 같은 거지. 우리나라 돈 1,000원이, 또는 미국 돈 1달러가 우리나라 돈 얼마랑 맞먹냐. 약간 그런 거야. dx는 dt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거를 우리가 미리 간단하게 가늠해 보는 거지. 재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자, 그래서 치환을 하면 인테그랄 2x 곱하기 2x 빼기 1을 t로 치환했기 때문에 t의 4제곱 그리고 dx 대신에 2x제곱분의 1의 dt가 되겠지. 그러면 2x제곱은 이제 재물에 의해서 없어지지.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t 4제곱의 dt가 되고 요거는 그냥 보편적인 적분을 하면 되니까 t 5제곱의 적분상수 c. 적분이 끝났다면 이제 원래 우리 치환했던 것들 다시 되돌려 줘야 되지, 그지? 이렇게 적분이 가능하다. 자, 여기도 루트 나왔네. 루트 나왔으면 이 루트 통째로 치환해버려, 그냥. 그리고 루트를 양변을 제곱해서 루트를 벗긴 다음에 이 친구 미분해 보는 거지. 미분하면 x 개수가 1이 아니기 때문에 2가 생기겠지, 그지? 중요한 건 2가 생긴 2는 어차피 실수배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만 2x제곱이 치환을 내가 예를 했을 때 여기 제물로 사용될 2의 2x제곱이 곱해져 있기 때문에 이건 치환이 가능하다. 그래서 루트 2의 2x 플러스 1을 치환하고 루트는 미분하면 지저분해지니까 제곱해서 제거시키고 얘를 t로 미분하면 2t가 되겠지. 여기 저거 안 붙였다. 음함수 미분. 자, 그래서 dx는 요거 2 약분되네, 그지? 그래서 2의 2x제곱분의 2x제곱분의 t의 dt. 자, 이렇게 해서 적분변수 dx와 dt의 관계를 얻어냈고, 자, 그럼 치환해주면 곱하기 t의 2의 2x제곱분의 t의 dt. 그리고 2의 2x제곱은 없어지고 인테그랄 t제곱의 dt. 자, 얘는 적분해주면 3분의 1의 d세제곱의 적분상수 c. 자, 그리고 치환한 식을 원래대로 되돌려줘야 되니까 루트 2의 2x 더하기 1의 세제곱 그리고 적분상수는 c. 이렇게 적분이 된다. 자, 이렇게 치환 적분이었습니다. 아휴,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지네. 요 뒤쪽에 로그 적분부터는 요거는 수업 시간에 시간 되면 풀이를 하자. 그래서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할게.